네,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일단 빨간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수의 힘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860선 지키기 정도이고 코스닥은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그래도 840선은 회복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까지 이분과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소폭 내리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 넘게 밀립니다. 한미반도체도 함께 4%대 약세 나타내죠. HP, SP, 이오테크닉스 등등 반도체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IT 쪽에서도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부품주 오늘 약한 모습 나타냅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SK이노베이션 3%대, 엔캠 5% 정도 빨간불 켜져 있는 거 제외하면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많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 일부가 있는 반면에 비만 치료제 여전히 또 오늘 패치형 위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어제 강했던 자동차 쪽 금융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조선과 피팅, 기자재 쪽 강합니다. 이외에도 건설과 기계 장비 쪽, 우주항공, 국방까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먼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글로벌 IB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이 25%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쪽에 M7이 가고 아시아 쪽에 슈퍼8이 온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상승률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글로벌 IB들의 목표 주가 평균치 내보니까요. 대체적으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지금 8만 원대 후반에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 그러면 10만 원 정도 바라보면서 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 사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질문이 그겁니다. 10만 고민돼요. 원. 네, 예. 87,500원 돼 있는데 10만 원 밖에 안 갈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또 나왔던 UBS 보고서의 슈퍼8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TSMC 그리고 또 삼성전자 그리고 또 도쿄일렉트론 이러면서 또 인도 기업들까지 아시아 쪽에서 이제 왜 지금 아시아를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달러 약세와 함께 유동성이 금리 하락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시아로 갔었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무엇이겠느냐라고 해서 미리 그들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흐름들 나오는 거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하이닉스가 아니고 왜 삼성전자를 꼽았겠느냐. 아마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라는 관점들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관심 가져야죠. 관심 갖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정하지는 말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메모리 업황들이 꾸준하게 돌아가는 것들 확인하시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 보셨으면 제일 좋겠고요. 근데 오늘 또 단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옵니다. 네. 즉 트럼프 수혜주 쪽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은 쪽들 이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부터 AI 관련된 쪽들 또 반도체 쪽들은 힘을 잃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반도체가 쉬는데 특히 HBM과 관련된 쪽에 AI 쪽과 연결된 종목들이 좀 크게 빠져요. 예, 네. 낙폭이 크죠. 그런 쪽에서도 이게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데서 기회를 찾을 종목들이 있겠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도 실적 발표 전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여전히 확장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오늘 또 많이 빠지는 기술주들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로 혹시 담을 만한 전략 챙겨갈 수 있는지도 저희 시간 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STI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또 리포트가 긍정적인 게 나오긴 했었는데요. 오늘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매력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수주에 대한 이슈예요. 먼저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CCSS라고 네. 하는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세정식각 관련된 쪽에서 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한 매출 9%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관련된 HBM 쪽과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들이 다 조정받다 보니까 어제 좀 힘내던 거와 반대로 다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지금 라인들이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요즘 가장 많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리플라우라고 하는 장비 이쪽에서 개발을 완료를 했고 조금 다른 게 무연납 진공 리플라우라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고객사들 특히 HBM3E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납품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주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떤 HBM3가 클 테스트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사 쪽으로 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프라 빅사이클의 영향도 있겠지만 또 공정 장비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리플라우 장비, 기존의 CCSS 장비들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개발을 완료했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쪽과 함께 리플라우, 뭐 세정 장비, 내종 쪽이 그래도 그나마 수익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이쪽에서 메모리 업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의 오셋 쪽이죠. 오셋 쪽으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3분기부터 실적 변화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시화가 되는 아마 2분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시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수주죠. 예, 수주 얼마큼 들어온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만 계속 찾아가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2분기는 그냥 아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3분기부터는 매출액이 1,4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예측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110% 이상 뛰는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반기에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은 4,600억대, 한 44% 증가하는 수치겠죠. 그다음 영업이익은 528억, 120% 이상 증가한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질적인 변화 그리고 나도 이제 HBM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나도 HBM 관련주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앞서 우리 오프닝에서 봤듯이 관련주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원에서 좀 힘 빠지네요. 예,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아마 미묘한 가격대들, 그래서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지지권을 찾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일단은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손절가는 한 32,000원대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열려 있는 45,000원대 바라보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수주랑 연결되는 또 실적의 변화 가능성들 이거를 좀 타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TI는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32,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 갤럭시 링의 흥행 조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4 이런 또 신제품들, 폴드 제품들 시리즈 나왔지만 또 거기서 주목받았던 게 링이었거든요. 먼저 이 갤럭시 S24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다 밀리죠? 갖고 온 종목들이. 네, 기분이 그렇긴 한데. 오히려 사라는 의미 아닐까요? 네, 예, 네.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 IT 반도체 쪽이 오늘 다 조정받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인터플렉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오래됐습니다, 회사가. 예, 그래서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FPCB 예, 이쪽에 네.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전통적인 고객사로 자리 잡고 있고 게다가 중국, 베트남 쪽의 출자 회사 쪽에 캐파를 좀 늘려서 앞으로 삼성이 커가는 모습들을 같이 대비를 하자라는 쪽으로 들어왔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 S24가 AI 스마트폰 쪽에서 얼마 지위 차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거의 절반 이상 훨씬 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상반기 보니까 네. 잘 팔았네요. 네. AI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 때는 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또 이제 접는 것들 나오죠. 폴드 시리즈들. 예. 네. 그거 나오면서 거기도 AI가 탑재가 될 거고 그러면은 물론 여기 판매 기대량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라인업을 꾹 가져가면서 계속 이쪽을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AI가 탑재되다 보니까 좀 기계가 좀 이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증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24 또 AI 스마트폰의 열풍이 또 많이 불거지면서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앞서 얘기 드렸던 갤럭시 링인데요. 링도 이번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착용만 해도 수면 부족입니다. 이런 거 알려준다고. 네. 차기만 해도요? 네, 착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면 중 무호흡증 이런 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약간 웨어러블 쪽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다. 이런 쪽에서 중국에서 뭐 판매를 시작했는데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절로 나오긴 하는데 얼마 몇 대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그만큼 반응은 핫하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 쪽과 밀접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팔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갤럭시 G6 시리즈 이쪽에 대해서 변화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얘기하는 디지타이저죠. 이쪽에 대해서 PCB 쪽에서도 또 한 단계 레벨업된 쪽들 변화 흐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데 무슨 PCB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싸진 않겠죠. 네. 가격이 4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들어가는 납품 단가도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맞습니다. 잘 팔리게 되면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쪽들의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덱을 한번 판매량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올해 매출이 잘 팔아서 네. 아마 지금 30% 매출액 늘어서 한 5,600억대가 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20억대 한 90%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3천억대 중반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근데 워낙 저희 부품주에 대해서 시각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부품주에 대해서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기기가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혹시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지난번 고점대 부분까지 같이 연결돼서 레벨업 된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한 18,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 13,500원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